밤에 화장실 때문에 한 번이라도 잠에서 깨신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당신의 밤이 이미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변이 마려워서 깬 거지 잠이 안 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잠이 한번 끊기는 순간 뇌는 깊은 휴식을 포기하고 경계 상태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새벽 2, 3시에 한번 깼을 뿐인데도 아침이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머리는 멍하고 몸은 하루 종일 무겁습니다. 더 문제는 이 상태가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반복된다는 겁니다. 야간뇨는 소변이 잦은 문제가 아니라 잠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야간뇨를 완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음식 하나로 해결된다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밤에 자꾸 깨는 몸의 조건을 조금이라도 덜 자극하는 방법, 그 과정에서 왜 의사들 사이에서조차 바나나가 조심스럽게 언급되는지 과장 없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밤마다 깨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지 끝까지 들으셔야 분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건강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료실에서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만 다녀오면 다시 잠이 안 와요. 처음에는 그냥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것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죠. 하지만 문제는 화장실을 다녀온 그 이후입니다. 다시 누워도 눈은 감겼는데 잠은 오지 않고 시계를 한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벽 4시, 5시가 됩니다. 이런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반복되면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은 늘 무겁고 괜히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70대 남성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밤에 2번 깨는 것뿐인데 요즘은 낮에 몸이 제 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야간뇨 때문에 수면이 끊긴다는 사실보다 잠은 잤다는 생각만 하고 그 문제를 오래 방치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잠은 길게 자는 것보다 깊게 끊기지 않고 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밤중에 한번 깨는 순간 뇌는 아직 위험한 시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완전한 휴식 상태로 다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잠은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대기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회복되지 않은 느낌이 들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이어지는 겁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야간뇨가 낙상 위험과도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새벽에 잠이 덜 깬 상태로 불을 켜고 급하게 화장실로 향하다 넘어지는 사고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어두운 밤, 미끄러운 바닥, 어지러운 상태가 겹치면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야간뇨는 그래서 단순히 소변을 자주 본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끊어놓고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다음 날의 안정까지 위협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다들 겪는 거 아니야? 물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참아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야간뇨를 없애겠다고 애쓰기보다 왜 밤마다 몸이 깨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밤을 자극하는 습관을 하나씩 줄여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선생님, 낮에는 괜찮은데
왜 꼭 밤에만 화장실을 가게 될까요? 이 질문은 아주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밤에 깬다는 건 우리 몸의 리듬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먼저 밤에 소변을 줄여주는 몸의 장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줄이도록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낮에는 물을 마시고 땀을 흘리고 소변을 만들어 몸의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몸이 쉬어야 하니까 소변을 덜 만들도록 브레이크를 거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브레이크가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만들어지고 방광은 이제 한계입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광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 방광은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났다가 천천히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방광의 탄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조금만 차도 예전보다 빨리 불편 신호를 보내죠.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커지면서 이 문제가 더 두드러집니다. 소변이 한 번에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방광의 자극이 계속 남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호르몬 변화로 방광과 주변 근육이 지지력이 약해지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소변이 차도 밤에는 더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낮 동안 몸에 쌓인 수분의 이동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쏠립니다.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발목이 조금 붓는 분들도 계시죠. 이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몸은 수평이 됩니다. 그러면 다리에 고여 있던 수분이 혈액을 타고 위로 올라옵니다. 결국 그 수분은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았던 분이 누워서 잠들자마자 화장실이 급해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겹쳐서 야간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만 고치면 해결된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수분 섭취, 짠 음식, 과일이나 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방광을 더 자극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야간뇨와 잠의 깊이입니다. 잠이 얕아질수록 우리 몸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깨어납니다. 예전 같으면 참고 넘어갔을 방광 신호도 잠이 얕아진 상태에서는 바로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야간뇨는 소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수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병이 아니라 노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밤마다 몸이 깨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밤을 더 자극하는 선택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뇨를 없애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밤에 덜 깨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뇨는 한 가지 이유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호르몬의 리듬이 달라지고 방광의 저장 능력이 변하고 낮 동안 쌓인 수분이 밤에 한꺼번에 이동합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까지 겹치면 밤은 더 쉽게 깨집니다. 그래서 야간뇨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이걸 완전히 없애겠다가 아니라 밤에 덜 깨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입니다. 이 관점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완치를 목표로 하면 조급해지고 음식 하나, 방법 하나에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을 바꾸는 쪽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밤에 깰까봐 물을 너무 줄이는 것입니다.
물론 잠들기 직전에 큰 컵으로 물을 마시는 건 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체의 수분 섭취를 과도하게 줄이면 몸은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낮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밤에 갈증 신호가 더 쉽게 올라오고 잠은 더 얕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낮 동안에는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고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양을 자연스럽게 줄이는 게 몸의 리듬에 맞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식사 이후의 선택입니다. 저녁에 먹는 음식과 간식은 생각보다 밤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짠 음식, 매운 음식, 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방광을 직접 자극하거나 잠을 얕게 만듭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지만 수분이 많고 당분이 높은 과일을 늦은 시간에 많이 먹으면 방광이 금방 차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뇨가 있는 분들일수록 저녁 이후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얼마나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는 몸을 덜 깨우는 방향입니다. 밤에 깨는 가장 큰 이유는 방광만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이미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신호에도 쉽게 각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뇨를 줄이려면 방광만 보지 말고 몸 전체를 조금 더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불빛을 줄이고 자극적인 화면을 피하고 몸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습관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저녁 간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공복이 정답은 아닙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오히려 밤에 각성이 쉽게 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드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방광에 부담을 덜 주고 몸을 덜 깨우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밤에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나요? 이 질문에 대해 의사로서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정답인 분도 있고 조심해서 고르면 도움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집니다. 어떤 음식은 밤에 방광을 더 자극하고 어떤 음식은 상대적으로 몸을 덜 깨웁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 중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왜 바나나인지 지금부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나나는 야간뇨를 치료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밤을 덜 깨우는 쪽으로 조건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가 특별해서라기보다 밤에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덜 건드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분의 양입니다. 과일은 대부분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수박, 배, 사과처럼 수분이 8~90%에 이르는 과일은 저녁 이후에 먹으면 방광을 빠르게 채웁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과일을 먹고도 밤에 더 자주 깨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나나는 과일 중에서도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물처럼 바로 흡수돼 소변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소화 과정을 거쳐 천천히 흡수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밤에는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과 각성의 문제입니다. 밤에 잠이 얕아지는 분들 중에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반대로 급격히 올라가면서 몸이 깨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나나는 단맛이 있지만 설탕처럼 빠르게 튀어오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섬유질이 함께 들어있어 흡수가 비교적 완만하고 공복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편한 각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양이 많아지면 이 장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는 조건이 항상 따라 붙습니다. 세 번째는 미네랄의 구성입니다.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경 흥분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에는 방광 문제뿐 아니라 다리 경련이나 몸의 긴장으로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근육과 신경이 조금이라도 이완되면 잠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잠을 재운다기보다는
몸을 덜 깨우는 환경을 만드는데 방해가 적은 과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네 번째는 트립토판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세로토닌을 거쳐 멜라토닌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관여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 하나로 멜라토닌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처럼 작용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에 몸의 리듬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수면 신호를 도와주는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보다는 저녁 식사 전후, 몸이 아직 완전히 야간 모드로 들어가기 전이 더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는 위장 부담입니다. 밤에 먹는 음식이 위에 오래 남아 있으면 몸은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 잠이 얕아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기름지지 않고 소화 과정이 비교적 단순해서 위에 오래 부담을 주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기름진 간식이나 가공식품보다는 밤에 덜 자극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나는 수분이 과하지 않고 혈당을 크게 흔들지 않으며 몸을 과도하게 각성시키지 않는 조건을 비교적 잘 갖춘 과일입니다. 그래서 야간뇨 때문에 밤마다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나나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바나나가 일부 분들에게 밤을 덜 깨우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야간뇨가 그렇듯 바나나 역시 사람에 따라 반응이 분명히 갈립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바나나가 비교적 잘 맞는 분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밤에 깨긴 하지만 속이 너무 더부룩하지 않고 공복으로 자면 오히려 잠이 얕아지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녁 이후에 몸이 과도하게 각성되기보다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바나나처럼 부담이 적고 흡수가 완만한 간식은 밤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야간뇨와 함께 다리 경련이나 몸의 긴장으로 잠을 설치는 분들입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약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밤마다 다리가 뻐근하거나 자꾸 몸에 힘이 들어가 잠들기 어려운 분들 중에는 조금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저녁에 무엇을 먹든 속이 크게 불편해지지 않고 과일을 먹어도 화장실이 급격히 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나나의 수분량과 소화 특성이 상대적으로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반대로 주의해야 할 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나나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입니다. 바나나는 소화가 쉬운 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과민성 장 증상이 있는 분들 중에는 바나나가 오히려 복부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밤에 먹는 바나나는 숙면에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됩니다. 둘째, 바나나를 먹으면 오히려 화장실 횟수가 늘어나는 분들입니다. 과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저녁에 무엇을 먹기만 하면 바로 방광이 반응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나나가 특별하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분들께는 저녁 간식 자체를 줄이거나 아예 생략하는 쪽이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셋째, 특정 질환이나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칼륨 수치에 민감한 상태라면 바나나 섭취는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또 당 조절이 매우 중요한 분들은 바나나의 양과 먹는 타이밍을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듣고 습관처럼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가 나에게 맞는지 아닌지는 먹고 난 다음 밤과 다음 날 아침이 가장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밤에 더 자주 깼는지, 속이 편했는지, 아침에 몸이 가벼웠는지 이 세 가지를 솔직하게 보면 됩니다. 남들이 좋다니까가 아니라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나나를 선택하더라도 항상 따라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양을 늘리지 않는 것, 늦게 먹지 않는 것, 다른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바나나의 장점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 그럼 도대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게 좋은가? 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도대체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는 게 좋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언제 먹느냐입니다. 바나나는 잠들기 직전에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밤 9시, 10시에 먹는 바나나는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분과 에너지가 뇌를 살짝 깨우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리가 적은 시간대는 저녁 식사 전후입니다. 대략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 혹은 저녁 식사를 마친 직후가 적당합니다. 이 시간대는 몸이 아직 완전히 야간 모드로 들어가기 전이라 바나나의 흡수가 밤잠을 직접 자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바나나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면 충분합니다. 큰 바나나 2개, 3개는 야간요 관점에서는 과합니다. 양이 많아지면 수분, 당분, 소화 부담이 모두 늘어납니다. 조금으로 충분하다는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바나나를 고르느냐입니다. 너무 덜 익은 바나나는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껍질에 갈색 반점이 지나치게 많은 바나나는 당분이 높아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상태는 노란색 바탕에 갈색 점이 조금 보이는 정도입니다. 소화도 무리가 없고 당분도 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바나나는 가능하면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유, 요거트, 과일 주스와 함께 먹으면 수분과 칼로리가 한꺼번에 늘어 밤에 부담이 됩니다. 굳이 곁들인다면 아몬드 몇 알 정도가 무리가 적습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과 신경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몬드 역시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5알에서 7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먹은 뒤의 행동입니다. 바나나를 먹었다고 해서 곧바로 소파에 눕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짧게라도 집안을 조금 걷거나 몸을 풀어주는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이 도움이 됩니다. 이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화면 밝기를 줄이고 자극적인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최소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 같은 조건으로 지켜보셔야 합니다. 밤에 깨는 횟수, 속의 편안함,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몸 상태,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밤이 편해졌다면 그 분에게는 바나나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속이 불편해지거나 밤에 더 자주 깨면 그 선택은 과감히 접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야간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이상한 병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거나 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을 더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밤을 덜 깨우는 방향으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그 기준을 잡는 데 있어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적은 이걸 꼭 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기준으로 내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였습니다.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 속은 편한지,
아침에 몸이 조금이라도 가벼운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밤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에는 이 나이에 다 그렇지 하고 혼자 참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밤이 망가지면 하루가 무너지고 하루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흔들립니다. 야간요는 사소한 불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신호를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면 그걸로 이미 이 영상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댓글로 몇 번 깨셨는지 어떤 점이 가장 공감됐는지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조금 덜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조금씩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